보죠. 음, 잠깐만. 학교에서 뭐 나갔지? 그거 품사랑 문장 성분? 품사 좀 나갔나? 네, 학교에서 품사 나가는 게 참, 그냥 학습지에 있는 거 뭐 빈칸 넣고 뭐 설명 말로만 쭉 하시고 나가시면 되는 끝나는 거니까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 자, 문장의 짜임인데요. 여러분들 거기 혹시 여백 있나요? 맨 뒤에 여백 있습니다. 맨 뒷장에다가 제가 지금부터 설명할 것들을 한번 써보죠. 야, 빨리빨리 안 다녀? 핸드폰 내. 이제 뒤에 좀. 준현이 너 왜 늦었어? 아, 또안 돼. 아, 됐어. 자, 확인합시다. 그 맨 뒤, 프린트 맨 뒤를 보면 여백이 있어요. 여백에다가 지금부터 수업해 주는 거 잠깐만. 일단 품사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품사. 품사도 설명하고 나가면 너무 문장 성분, 품사. 품사부터 설명해 드리죠. 간단하게. 그리고 학습지 오면 품사에서 더 보충해서 설명하고 품사에서 가장 품사에서 기본이 되는 것만 크게 시험 문제 나올 법한 것만 한번 찍어가지고 확인을 해보죠. 음, 자, 이거 봅시다. 어디로 갔지? 자, 봅시다. 자, 일단 그 단어를 찾을 줄 알아야 되는데요. 음, 단어와 단어는 이거 받아 적으면서 따라오세요. 우리 문장을 볼 때 단어와 단어는 항상 띄어씁니다. 띄어쓰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 원칙에 예외가 있습니다. 단어 중에 조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돼요. 레고라고 하는 그 장난감은 기본 블럭들이 있잖아요. 그 기본 블럭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단어도 단어 하나하나가 기본 블럭인데 그 단어를 문장 속에 쓰는 방법은 그 단어를 갖다 쓸 때 단어와 단어는 띄어서 써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띄어 쓰는 게 사용법인데 조사라고 하는 단어는 그 사용법이 살짝 달라요. 조사는 앞말에 앞 단어에 붙여 쓴다. 그럼 어, 뭘 우리가 지금 설명할 거냐면 어떤 문장이 있는데 그 문장 속에서 너희들이 단어만 찾을 수 있느냐야. 단어만 찾을 수 있느냐. 음, 나중에 좀 더 설명을 해주겠지만 시간이 좀 여유가 있다면 문법을 한번 3학년에서 고등학교 올라오는 겨울방학 때 문법 수업을 쫙 한 바퀴 돌릴 생각이야, 계획은. 그러니까 언제 돌릴 거냐면 너네 기말고사 끝나면 기말고사가 빨리 시험 보거든요, 중3이. 끝나면 그 이후부터는 고등학교 국어 수업 중에 문법을 위주로 해서 한 바퀴 좀 최대한 빨리 돌릴 생각입니다. 그때 설명을 좀 더 추가적으로 하고 지금은 이렇게 보죠. 문법 건물이 좀 있는데 이렇게만 나눠보자.
여기 밑에 층도 더 있습니다. 원래 일종의 문법 건물이에요. 이 문법 건물의 이름을 왜 이렇게 붙였냐면 가장 높은 꼭대기층이 문장층, 그 다음에 어절층, 그 다음에 단어층인데 요 층은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에서 문장이면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찾아가지고 문장층에 다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층 안에는 레고 블록을 모아져 있다면 그 레고 블록의 기본 단위가 하나의 문장이 하나의 블록이에요. 기본 블록이에요. 그럼 그걸 이번엔 어절이라는 것만 다 찾아가지고 모아놓은 층이 어절층입니다. 그리고 단어만 하나하나 다 찾아가지고 모아놓은 층이 단어층이에요. 왜 이렇게 건물에서 이렇게 층이라는 개념으로 내가 설명을 하냐면 이거 알아야 돼. 문장층에 모아놓은 문장들이 수두룩하게 한 문장 한 문장 모여져가지고 문장의 개수가 엄청 많은데 얘네들이 너무 정신없으니까 얘네들을 질서정연하게 정리하려고 나름대로의 특정 개념을 기준으로 정리를 해놓습니다. 종류를 나눠요. 그러면 문장층에서 종류를 나누기 위해 사용한 개념이 있는데 어절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없이 어절들이 섞여 있는데 걔네들을 종류별로 나눌 때 사용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해됐니? 단어들도 다 모아놨는데 정신없이 모여 섞여 있는데 걔네를 종류별로 나누는 개념이 있는데 각 층에서 사용하는 개념은 다른 층으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단어층에서 사용하는 개념은 무조건 단어층에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볼게. 영어랑 국어가 되게 다른 개념인데 이런 거야. 우리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어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런데 용어를 보세요. 다 어로 끝났죠. 얘는요. 다 어디서 사용하는 개념이냐면요. 어절층에서 사용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얘는 뭘로 끝났어요? 사라는 말로 끝났죠. 얘는 같은 층에서 사용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얘는 어디서 사용해요? 품사층에서 단어층에서 사용합니다. 단어층. 이해됐니? 그럼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원래 안 된다. 원래는 어떻게 써야 된다? 원래 국어에서는 어떻게 써야 된다? 얘는 동사라고 쓰면 안 되고 뭐라고 써야 돼? 국어적으로 얘기하면 서술어라고 써야 같은 개념, 같은 층에서 사용하는 개념끼리 쓰는 거야. 자, 다시 각 층에는 요 기본 블록들의 종류를 나누는 개념들이 있는데 그 개념들은 다른 층으로 가져가지 않는다. 납득되니 무슨 얘기인지? 이게 숙달이 돼서 각 층에서 사용하는 실력이 좋아지면 왔다 갔다 개념을 사용해도 안 헷갈리는데 각 이거를 지금부터 막 정신없이 뒤섞어서 사용하면 그러면 헷갈립니다. 그럼 한번 볼게. 문장이라는 기본 블럭을 사용하는 방법은요. 어떻게 사용하면 됩니까? 한 블럭을 사용할 때마다 마침표를 찍어주면 됩니다. 되게 쉬워요. 그래서 한 문장 한 문장 찾는 건 되게 간단합니다. 마침표 찍혀 있으면 돼요. 마침표에는 세 가지 종류 얘네들이 있습니다. 얘네를 찍으면 돼. 어절은 사용법. 어절 블럭은요. 어절층에 있는 기본 블럭들은 어떻게 사용하느냐 글 속에서 띄어 쓴 덩어리로 사용하면 됩니다. 어절 하나하나를 띄었습니다. 단어의 사용법은요. 복잡해서 단어 블럭은 어떻게 사용한다? 여기 얘기한 것처럼 사용한다. 어떻게? 단어랑 단어는 띄었어. 그것까지만 하면 어절과 차이가 없거든요. 사용법이. 그런데 단어 중에 조사라고 하는 단어는 앞말에 붙여 쓰는 사용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걸 알아야 되냐면 글이 전체적으로 있는데 그 안에 어절만 따로 찾아가지고 모아볼 수도 있어야 되고 단어만 찾아가지고 또 모아볼 수도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우린 단어 찾기 할 겁니다. 자, 보죠.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에 많은 사과가
탐스럽게 열렸다. 아주 단순한 겁니다. 자, 보죠. 문장은 몇 개입니까, 지금? 네, 한 개입니다. 어절 몇 개예요? 자, 띄어쓴 덩어리가 어절입니다. 몇 개야? 자, 그럼 5개가 어절이에요. 그러면 단어는요? 자, 볼게. 단어 찾는 컨셉은 이겁니다. 자, 선생님 보세요. 어절 2개 있습니다, 지금. 어절 2개 있어. 띄어쓴 덩어리. 여기 띄었지? 여기 어절 2개야. 근데 얘가 뭐야? 조사야. 근데 조사는 문장 속에 쓸 때 앞말이랑 떼어서 쓰면 안 돼. 붙여 쓴 거야. 그러면 단어 찾는 방법은 조사만 띄어 쓴 상태에서 조사만 찾아서 띄면 단어. 이해돼? 이해돼? 단어 찾는 거 아주 간단해. 그 이상은 띄는 거 아니야. 뭐만 하면 돼? 띄어 써져 있는 상태에서 조사만 찾아가지고 띄는 순간 단어. 왜? 단어 사용법이 뭐야?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쓰는 거니까 쓰여진 글에서 단어를 찾는 건 찾아 띄어. 단어. 알겠어? 자, 그럼 봐. 요것만 불러주면 돼. 그러면 띄어 써져 있는 상태에서 조사만 한번 불러봐. 조사만. 에, 은, 가, 게. 끝이야? 근데 너희들이 여기서 조사가 뭔지를 몰라. 조사는 미리 가르쳐 줄게요. 이게 명확한 뜻은 아니지만, 명확한 정의는 아니지만, 자, 떼어낼 수 있는 것이 조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봐봐. 많은의 은은 떼어낸다고 쳐봐요. 와, 사과가 정말 많. 아, 배 정말 고프. 하늘이 푸르. 난 네가 정말 어떻게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얘는 떼어낼 수 있어 없어? 떼어내면 만만 따로 다른 데서 쓸 수 있습니까? 쓸 수 없습니다. 쓸 수 없어요. 우리는 잘 보세요. 와, 하늘이 정말 푸르 하고 마침표 찍지 않습니다. 그렇게 쓰는 경우는 없어요. 푸르다 아니면 푸르고 푸르니 등등으로 씁니다. 얘는 떼어낼 수 있어 없어? 떼어낼 수 없죠. 얘는 조사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찾아보죠. 여기에서 조사인 거. 다시. 뭐겠습니까? 애는 떼어낼 수 있죠? 가 떼어낼 수 있죠? 그런데 여기 개라든가 다 이런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얘네가 조사예요. 떼어낼 수 있는 게 조사입니다. 일단 기본은 알아두세요. 그래서 을, 를, 이가, 의, 에서, 에게 이런 것들 는, 도 잡아봐. 애들이 가끔 헷갈려 하는데 글자 똑같다고 해서 똑같은 게 아닙니다. 책상 은이 있어요. 이때 은은 어때요? 여기에 은이랑 비교해 보면 글자 똑같다고 해서 똑같은 게 아닙니다. 얘는 떼어낼 수 없죠? 얘는 떼어내도 되죠. 다른 데서 책상만 따로 쓸 수 있잖아요. 얘가 조사고 얘가 조사고 얘는 조사가 아닙니다. 그럼 단어 몇 개예요? 사과나무, 애, 많은, 사과, 가, 탐스럽게 열렸다. 얘가 총 단어가 됩니다. 그럼 총 몇 개요? 단어 7개죠. 하나, 둘, 셋, 넷, 다, 7개요. 일단 조사의 감각은 알겠어요? 조사의 감각은 알겠어? 자, 그러면 품사를 본격적으로 가르쳐 주기 전에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죠. 단어층에는 방이 2개 있습니다.
방이 단어층에는 방이 두 개 있는데 그 방은 첫 번째 품사방이라고 부르는 방이 있고요. 두 번째 단어의 형성이라고 부르는 방이 있습니다. 이 단어의 형성이라고 부르는 방은 이번에 가르치는 컨셉이 아니에요. 근데 왜 이걸 내가 방이라고 설명하냐면 품사방과 단어의 형성방, 방이라고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눌까? 자, 우리가 뭐가 없지만 그 레고 블럭이 있다고 쳐보죠. 레고 블럭이 막 뒤섞여 있는데 얘네를 종류로 나누는 방법은 색깔별로 일단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죠? 똑같은 그 나눴던 거 다시 뒤섞어요. 원래대로. 이번엔 다른 기준, 모양이 같은 거 별로 나눌 수도 있겠죠. 색깔과 무관하게. 여기까지 납득됩니까? 그러면 이 한 바구니에 들어있는 레고를 나누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색깔로 나누든가 모양으로 나누든가. 이해됐지? 그럴 때 모양으로 나눴을 때 색깔로 나눴을 때 이렇게 하나의 바구니에 들어있는 걸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잖아. 단어도 마찬가지. 단어 블록들이 막 모아져 있는데 한 번은 품사방으로 나누고 이번엔 다시 뒤섞어요. 이번엔 단어의 형성방으로 나누는 거죠. 그때 컨셉을 이해하시면 됐어. 컨셉. 가볼게. 지금 내가 자세한 설명을 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대단히 건너뛰고 얘기를 할게요. 근데 왜 이걸 방의 컨셉으로 나누라고 했냐면 단어의 형성방이라고 하는 아까 레고 블럭을 색깔별로 나눴을 때 그때 만들어진 것을 하나의 색깔방 다시 뒤섞어 가지고 모양별로 나눈 방은 모양방이라고 나눴을 때 모양방에서 나눈 기준을 색깔방으로 넘겨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단어의 형성방에서 사용한 개념을 이쪽으로 가져가서도 안 되고요. 품사방에서 사용한 개념을 이쪽으로 가져가서도 안 됩니다. 자, 단어의 형성방은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자, 품사방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어차피 여기는 언급도 안 나오기 때문에 굳이 무시해도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꼭 알아야 돼. 나중에. 자, 품사방에서는 우리가 찾아낸 단어 가지고 반드시 단어의 기본형 가지고 따집니다. 이게 또 너무나 중요해요. 자, 원래 단어층에는 단어의 기본형을 가진 블럭들이 있는데 그 기본형 블럭을 문장에 쓸 때 그대로 기본형 그대로 씁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사과나무라는 블럭을 가져와서 쓰고 그대로 쓰고 애라는 블럭을 가져와서 쓰는데 사과 그대로 가져다 쓰고 가져다 써. 근데 얘는 있잖아. 많은, 탐스럽게, 열렸다. 얘네들은 단어층에 있는 기본 블럭의 형태로 쓰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많은의 기본형은 뭔지 아세요? 많답니다. 자, 요것 때문에 여기 하는 건데. 자, 품사는 항상 단어의 기본형 가지고 따집니다. 그럴 때 얘네들은 삐리리 사로 끝나요. 보통 용어가. 명사, 대명사, 수사, 영어 시간에 들었던 동사, 형용사 이런 것들 사로 주로 끝나고요.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왜 기본형을 신경 써야 되냐? 아니 그냥 그대로 쓰는데 영어는 기본형 같은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 다 그냥 기본형 그대로 쓰니까 원래. 그런데 우리 용언이라고 하는 것. 단어 중에 용언이라고 하는 것. 용언은 동사, 형용사를 묶어서 다 용언이라고 해요. 이 용언이라고 하는 단어는 독특하게도 다른 단어와 달리 어간과 어미의 구조를 갖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때 왜 용언이냐면 이때 용은 활용한다는 뜻 때문에 용언입니다.
활용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기본형이 먹다가 있습니다. 먹다는요. 이게 기본형인데 먹다 대신에 먹다, 먹고, 먹으니, 먹어서 등등등 문장 속에서 필요에 따라 이 뒤에 것들을 다양하게 바꿔서 다양하게 뒤에 걸 바꿔서 문장 속에 사용합니다. 기본형 그대로 쓰이는 경우가 용어는 거의 없어요.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이렇게 잘 바뀌지 않는 부분을 어간. 요 자주 이렇게 바뀌는 부분을 필요에 따라 바뀌는 부분을 어미라고 합니다. 이해됐니? 무슨 얘기인지?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요. 반드시 함께 씁니다. 아까 얘기했죠? 떼어낼 수 없어요. 이 둘은 반드시 함께 씁니다. 아까 뭐였어? 만은에서 은 떼어내서 만만 쓸 수 있니? 만 떼어내고 은만 쓸 수 있니? 쓸 수 없습니다. 용언을 문장 속에서 사용하려면 반드시 어간어미의 구조를 갖는 형태로 고스란히 갖춰가지고 써줘야 돼요. 이런 용언의 경우는 그 기본형이 어떤 형태를 띠냐면 그 기본형이 어간 다의 형태를 띱니다. 너무 중요한데요. 항상 품사는 기본형을 생각해 주되 이 기본형을 생각해 줘야 되는 경우는 용언입니다. 기본형이 어간다로 끝나는 것. 자, 이렇게 얘기할게. 자, 어간하면 뭐가 나와야 돼? 어미 나와야 됩니다. 어미하면 어간 나와야 됩니다. 입 밖으로 내세요. 어간하면 어미, 어미하면 어간. 다시 어간하면 어미, 어미하면 어간입니다. 어간 나오자마자 어미 반드시 생각하셔야 되고 어미하면 이거 생각해야 돼요. 알겠지?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품사에서 용언. 용언이라고 불러. 용언만이 문장 속에서 기본형으로 쓰이기보단 다양한 형태로 변해서 쓰인다. 여기까지 납득돼? 여기까지 납득돼? 자, 그러면 바로 갈게요. 이 용언 가지고 동사, 형용사를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동사, 형용사. 그러니까는 어간의 그러니까 용언이 문장 속에 쓰였을 때, 자 봅시다. 많은의 기본형은 뭘까요? 자, 많답니다. 그럼 이때 은은 뭐예요? 많다의 많은 어간, 은은 어미입니다. 줘 보세요. 탐스럽게의 기본형은 뭘까요? 예, 탐스럽답니다. 기본형. 탐스럽다요. 이때 어디까지가 어간이에요, 그러면? 어디까지가 어간일까요? 탐스럽까지가 어간입니다. 다가 어미예요. 납득돼? 울지 마. 자, 봐. 열렸다의 기본형은 뭘까요? 맞습니다. 어떻게 알지? 자, 요 기본형은요. 이거는 알아두세요. 이런 용언 속에서 요 뒤에 여라는 게 있으면 여는 이 더하기 어로 풀어보세요. 그러면 기본형이 좀 보입니다. 얘는 어떻게 되느냐? 얘는 열리 단데 기본형 아직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열다가 아니라 열리다가 됩니다. 기본형이 열리다니까 열리까지가 뭐예요? 열리까지가 어간, 다가 어미. 여기 써 있는 거 한번 봅시다. 이런 것까지 여기까지는 갑시다. 열리다의 열리가 어간이죠. 어간이죠. 그럼 뒤에 있는 얻다가 다 뭡니까? 통째로 어민 겁니다. 어간어미 구분되니? 태린 이해되겠니? 어려운데 여는 항상 이어로 풀어도 돼. 왜 이거를 넣으면 기본형을 찾아내야 돼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 기본형을 찾았잖아. 자, 품사는
이걸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자, 품사 찾는 과정입니다. 품사 찾는 과정에서 바로 품사 찾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어떤 명사는 뭘 나타내고 관형사는 뭘 나타내고 뭐 대명사는 뭘 나타내는지는 학습지 나오면 설명하고 그냥 지금 본격적으로 이렇게 얘기할게. 자, 품사 찾기. 품사 찾기인데 일단 품사에 대해서 종류를 나누는 방법 얘기합시다. 이거 누구 거지? 꺼졌다. 잠깐만. 자, 품사는 이렇게 나눕니다. 어, 요거를 가보죠. 체연. 잠깐만. 칸이 모자라서 그런 거니까 여기에 생각보다 이렇게 좀 큰 부분의 내용들이 좀 필요한데 이렇게 보죠. 자, 이렇게 볼까요? 체연, 관계연, 수식원, 독립원, 용언. 체연에 뭐 있냐면요. 명사, 대명사, 수사. 관계연에는 조사. 아까 조사 떼어내는 거 있었죠? 떼어내는 조사. 수식어는 다 사로 끝납니다. 관형사 그리고 부사. 독립원에는 감탄사. 동사 용언에는 동사, 형용사. 용언은 뭘 하죠? 그때그때 기본형의 활용을 합니다. 어간어미의 구조를 가져요. 어간어미의 구조를 갖는 것만이 활용이라는 걸 합니다. 그럴 때 얘네를 묶어서 불변어라고 합니다. 기본형이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얘를 뭐라 부른다? 가변어라고 부릅니다. 자, 이럴 때 형태가 변하냐 변하지 않느냐 형태가 변하냐 변하지 않느냐에 따라 불변어, 가변어. 가변어는 용언입니다. 기본형이 가변어는 다 기본형이 뭘로 끝나요? 어간다로 끝나는 것들은 다 기본형이 변하기 때문에 가변어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다 불변어예요. 자, 그다음 체연, 관계연 얘네는 기능에 따라 나누는 명칭이고 얘네는 의미에 따라 나누는 명칭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하나의 단어도 세 가지의 성격을 가져요. 동시적으로. 자, 책상 봅시다. 한 단어 하나 찾았습니다. 자, 책상은 형태적으로 볼 땐 기본형이 다로 안 끝나죠? 그러면 불변어입니다. 기능적으로 볼 땐 뭘까요? 체언이 됩니다. 의미적으로 볼 땐 명사예요. 근데 이렇게 찾으면 앞에서부터 찾으면 불편합니다. 뭐부터 찾아요? 뒤에서부터 찾는 거죠. 체언은 책상은 뭐죠? 사물의 명칭을 드러내죠. 그러니까 책상은 명사입니다. 아, 명사니까 체언, 불변어 이렇게 하는 거죠. 뒤에 걸 아는 게 중요해요. 자, 품사 찾는 방법은요. 그래서 예문 가지고 한번 찾아보죠. 이렇게 갑시다. 어려운 예문 한번 가지고 시험 문제 이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학습지 오면 그때 좀 더 설명을 하죠. 잘 따라오고 있어. 아, 오후, 오후 수업을 어떻게 하지? 걱정인데.
훨씬 더 많은 설명을 해야 되지만 일단 문장 품사 찾는 시험 문제를 품사를 한번 해보죠. 잠깐만요. 요거 가지고 이거 뭐야? 야, 너무 귀여워. 잘하는 것 같아. 77번 그 사람 이름 물어봅시다. 그 사람 이름 물어봐. 이거 없어? 어떻게?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런 나이 말기 중간에 공격수는 자, 요거 가지고 해봅시다, 문장. 아까 그거 가지고? 아, 요거 가지고 하자. 자, 여기 품사 찾기는 여기 칸을 좀 남겨두고 여기 밑에다가 예문을 쓸게. 우리가 밝은 들판에서 그 노란 나비를 또 하나 잡았어. 요 예문 가지고 우리 품사 한번 찾아볼게요. 밝은, 넓은도 나쁘지 않습니다. 넓은으로 써도 되고 밝은으로 써도 돼요. 자, 넓은으로 갑시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 괜찮아. 자, 봅시다. 감탄사는요. 감탄사는 일단 찾을 대상이 아닙니다. 감탄사는 어떤 경우에 나오냐면요. 감탄사는 쉼표 앞이나 느낌표 앞에 보통 나옵니다. 감탄사는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요. 일단 이런 것들 하는 느낌을 나타내는 거나 대답, 예, 나, 응, 얘나 뭐, 응, 혹은 아니요, 혹은 아니, 뭐 이런 식으로 쉼표 앞에, 느낌표 앞에 붙는 이런 말들이 감탄사입니다. 그래서 얘는 크게 신경 써서 찾을 대상이 아니에요. 얘네들이 감탄사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일단 보죠. 일단 품사를 찾기 전에 문장이 이렇게 나오면요. 일단 단어부터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단어부터 찾는 게 중요해요. 여기 문장 볼게요. 단어. 어떻게 찾아? 조사만 떼어내면 돼. 일단 조사만 불러봐. 뭐 있어? 앞에서부터 가, 또 에서, 를. 다 찾았습니다. 그러면 단어가 얘네들이 다 몽창 다 그대로 단어입니다. 자, 품사를 찾을 땐 자, 일단 가가 조사고요. 에서도 조사죠.
그래서 품사 찾을 때는 순서가 관계연부터 찾습니다. 관계연에 뭐 있어요? 조사가 있죠. 자, 그러면 자, 관계연 조사 찾았습니다. 여기 짝대기 일부러 그은 거야. 하나씩 속에 나가서 순서 찾아보자고. 감탄사도 찾았죠. 뭐죠? 쉼표 앞에 있죠? 요거 감탄사입니다. 자, 감탄사도 찾았습니다. 자, 그 다음 뭘 찾는 게 좋으냐면 그 다음 순서로 조사는 보통 어디에 붙였습니까? 앞말에 붙이는데 체언에 보통 붙였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먼저 찾아낸 다음에 체언을 일단 찾는 게 좋아요. 자, 근데 체언이냐 아니냐를 구분할 때 찾아낸 단어 얘네들 각각이 이렇게 조사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대체로 얘네들이 체언인 거 분명하거든요. 얘도 조사잖아. 나머지 얘는 조사인가? 얘도 조사인가? 얘도 조사인가? 헷갈릴 때가 있거든. 아니 체언인가 헷갈릴 땐 자 일단 체언부터 찾는데 체언이냐 아니냐를 구분할 땐 여기에다가 이러한 조사를 붙여봅니다. 어떤 거? 이나 가, 을이나 를, 뭐뭐의 라는 게 붙어서 다른 문장에서 쓰이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이, 가나, 을을, 의 혹은 에나, 에게 같은 이런 조사들이 붙어서 다른 곳에서도 쓸 수 있다면 걔네들은 체언입니다.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러면 체언인 걸 먼저 찾고요. 체언이 게 확정이 되면 체언에서도 명사, 대명사, 수사를 찾는데요. 일단 봅시다. 체언을 먼저 찾고 나서 뭐 어? 수량과 관련이 있어?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걔가 뭡니까? 수사가 됩니다. 숫자. 자, 수량과 관련이 있다. 수사. 찾은 체언에서 숫자랑 관련이 없어? 그러면 대명사인지 확인해 봅니다. 자, 대명사는 여러분들이 국어의 대명사에 대한 감각보다는 영어의 대명사에 대한 감각이 더 좋아요. 영어의 대명사 혹시 아는 거 있습니까? 그렇지. it, this, that, he, she, they, I, you, we 이런 것들, there 이런 것들이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국어에서 체언을 찾았는데 숫자가 아니네. 숫자랑 관련이 없네. 그러면 대명사인지 확인하는데 대명사는 영어로 번역을 해서 영어의 대명사에 해당하면 대명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완벽히 일치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대명사로도 판단이 안 돼. 그러면 나머지 명사입니다. 그래서 명사는 직접 찾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요. 용어만 얘기할게요. 수는 숫자입니다. 명은 사물의 명칭, 시계, 교실, 김태윤 이런 이름, 지역, 감정동 이런 이름 나타내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명사입니다. 그것을 대신 받는 거 명사를 대신 받는 게 대명사입니다. 큰 명사가 아니에요. 이렇게 찾는 겁니다. 자 보죠. 그러면 우리 일단 봅시다. 조사 다 찾았습니다. 조사에 붙어있는 우리는요. 일단 체언일 수 있어요. 들판 체언, 나비 체언입니다. 그 외에 체언이 될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요거는 내가 나중에 얘기해요. 이건 체언이 아닙니다. 선생님 붙일 수 있는데요? 아니에요. 일단 하나는 어때요? 하나를 샀다. 그래서 여기 하나가 모자르다. 하나의 물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 없어? 하나에다 애나 그런 거 붙여서
이런 거 붙여가지고 쓸 수 있죠? 그럼 얘도 체연입니다. 그럼 체연인 거 얘네들이 체연이에요? 얘네가 체연입니다. 일단 이거는 안 써도 돼요. 일단 체연인데 체연인 게 확정이 됐으면 뭐 합니까? 수사인지 아닌지 봅니다. 우리 숫자랑 관련 있나요? 상관없죠? 영어의 대명사 우리는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위로 바꿀 수 있는 이건 대명사입니다. 들판은요? 숫자당 상관없죠? 영어의 대명사를 번역 못하죠? 그럼 남는 거 뭐예요? 체연 중에 명사. 나비 어때요? 명사겠죠? 하나는 어때요? 체연 중에 숫자랑 관련 있죠? 얘가 수사.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체연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그 주의할 점은 따로 모아서 할 테니까 기본적인 원칙만 흐름만 보세요. 이러면 뭐 찾았습니까? 찾을 거 체연 다 찾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찾습니까? 용언을 찾는 게 좋습니다. 용언은 뭐 어떻게 찾는다? 기본형이 항상 기본형으로 찾습니다. 기본형이 어간다를 갖는. 얘네는 뭐 아니면 뭐다? 동사 아니면 형용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동사, 형용사 구분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자, 기본형인 어간다의 형태에 니은다나 는다라는 말을 붙여봅니다. 자, 먹다입니다. 먹는다 라고 쓰죠? 동사입니다. 자, 예쁘다 보죠. 예쁘다에 예쁜다, 예쁘는다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못 쓰면 형용사입니다. 자, 또 하나 니은다 는다도 있고 뭐뭐하는 띄고 체연의 구조로 쓸 수 있으면 동사 없으면 형용사입니다. 이렇게 써요 우리? 예쁘는 친구 넘는 운동장 쓰니 안 쓰니? 안 씁니다. 얘네는 그럼 뭐예요? 형용사입니다. 기본형으로 따집니다. 항상 기본형에다 요거 붙이는 거예요. 하나 더 갑니다. 뭐뭐려고 하다 뭐뭐러 가다 이런 말을 쓸 수 있느냐? 이거보단 일단 썼으니까 어쩔 수 없겠다. 뭐뭐하고 있다. 뭐뭐하는 중이다. 요런 것들을 다 각각 붙여가지고 되면 동사 아니면 형용사입니다. 야, 그녀는 지금 예쁘고 있다. 말이 돼요? 예쁘는 중이다. 성형수술 중입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안 돼요. 그럼 예쁘다는 뭐예요? 예쁘다는 형용사입니다. 예쁘려 하다, 예쁘러 가다 이상하죠? 자, 먹으러 가다, 먹으려 한다 쓸 수 있죠? 걔네들은 동사인 겁니다. 하나 더. 요게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 게 얘네들이에요. 얘네들이고 잘 봐봐. 잘 봐. 학교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음, 잘 크는 아이에게 큰 방에서 이때 크는 애 기본형은 뭐죠? 크답니다. 이때 큰 애 기본형은 뭐죠? 얘도 크답니다. 잘 보세요. 위에 크다는 동사입니까 형용사입니까? 아이가 크다란 뜻이에요. 아이가 큰다. 잡아봐. 지워졌는데 잡을게. 예를 들어서
자, 얘네 둘의 품사를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둘 다 기본형 뭐예요? 아, 집중하라고. 쉬고 싶대요. 자, 봐. 죽어서 죽었구나. 자, 봐봐. 야, 큰 은의 기본형 뭐야? 항상 품사는 기본형으로 따집니다. 큰 은의 기본형 뭐? 크다. 품사는 항상 기본형으로 따져요. 얘도 크다고요. 이때 큰도 뭐예요? 기본형? 얘도 크답니다. 이럴 때 아이가 잘 큰다란 뜻이에요. 아이가 잘 크다, 큰다 이런 뜻인데 이때 크다는 얘네를 한번 붙여보는 겁니다. 아, 이미 붙어 있는 형태네요. 크는 아이, 크는 하고 띄고 아이. 이해됩니까? 이때 크다는 뭐예요? 얘는 동사야, 형용사야? 동사입니다. 동사. 이때 크는요. 무척 크는 방. 쓸 수 없죠. 방이 큰다. 말이 안 되죠. 방이 크고 있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아이가 크고 있다. 말이 되죠, 그거는. 밑에 크는 밑에 크다는 뭡니까, 그러면? 이걸 못 씁니다. 지금 보니까. 그럼 밑에 크다는 뭐예요? 형용사가 됩니다. 구분할 수 있겠어? 요거 다른 방법도 있는데 기본형을 요 단어를 감탄형으로 바꿀 때 요게 문법적으로 원칙은 아니야. 정신 차려. 봐봐. 동사라면 감탄형으로 바뀔 때 는구나를 써서 감탄형으로 바꾸게 되고 형용사는 그냥 구나를 붙여서 감탄형으로 만들게 돼. 이것도 생각보다 유용해. 아이가 큰다. 아이고 크는구나. 잘 크는구나. 크는구나. 방이 크다. 방이 정말 크구나. 그때 방이 크는구나라고 안 하지. 방이 크구나. 방이 크다에 그 크다를 감탄형으로 야 방이 크구나. 구나밖에 못 붙이지. 그때 방이 크다의 크다는 형용사. 납득 됩니까? 네. 아이가 잘 크는구나. 그때 크는구나. 그때 아이가 잘 크다. 할 때 크다는 동사. 능구나 붙이니까. 요겁니다. 요거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자, 그러면 기본형이 다로 끝나는 건 무조건 동사 아니면 형용사입니다. 기본형 가지고 따집니다. 넓은의 기본형은 뭐죠? 자, 그래서 순서, 관계형, 체온 다 찾았고 이제 남은 거. 기본형 다로 끝나는 말 넓은, 노란, 잡았어. 넓은의 기본형은 넓다 가지고 붙여봅니다. 운동장이 넓다, 들판이 넓다, 넓구나. 구나밖에 못 붙이죠, 형사. 감탄형. 그리고 뭐예요? 넘는다도 안 되고 넘는 들판도 안 됩니다. 예, 형용사. 노란의 기본형은 뭘까요? 노란의 기본형 노랗다가 됩니다. 얘는 넓다고요. 항상 기본형으로 써져요. 자, 노랗다는 동사일까요? 형용사일까요? 네, 형용사입니다. 잡았어의 기본형은 뭐죠? 잡다입니다. 동사일까요? 형용사일까요? 동사입니다. 이해돼요? 자, 이거 지금 아직 시험범위 여러분들 교과서 시험범위 하나도 해당 없는 겁니다. 지금 문장 성분과 문장의 짜임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학교에서 품사를 했다니까 품사 문제 나와봤자 한두 문제 나올까 싶은데 알아두면 좋기 때문에 일단 설명합니다. 자, 봐요. 그러면 일단 뭐 찾았니? 자, 얘네들 찾았습니다. 남는 거 뭡니까? 남는 건? 자, 남는 게 뭐뭐 남았니? 지금 안 찾아진 거. 그와 또만 남았습니다. 품사. 이 둘은요. 둘 중에 하나죠. 관형사 아니면 부사. 그래서 이제 뭘 찾을 줄 알면 됩니까? 그 다음 순서 찾는 거. 관형사 찾기.
그리고 안 찾아지고 남은 나머지들은 다 뭐예요? 부사인 거죠. 부사는 직접 찾지 않습니다. 나머지 관형사까지 찾고 더 이상 안 찾아지고 남은 것 걔는 다 부사입니다. 부사는 너무 종류가 많아. 그래서 부사는 직접 찾는 거 아니야. 품사 찾을 때. 그럼 관형사는 어떻게 찾느냐? 관형사는 외웁니다. 외워요. 15개 외워가지고 관형사의 특징. 관형사는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관형사는 체언을 꾸밉니다. 잠깐 쉰다 그랬지? 자,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자, 지금 어려운 거야. 어려운 거. Recording in progress. 자, 봅시다. 야, 핸드폰 내놓으라고. 자, 관형사까지만 하고 그다음에 문장 성분 들어갑니다. 조용해. 자, 봐. 지금 굵직한 것만 설명하고 있고 학습지 받게 되면 학습지에서 더 추가적으로 설명해야 될 것들은 나중에 좀 하고 지금 근데 품사는 한 요 정도까지만 할 건데 관형사까지만 한번 가보자고. 관형사의 특징은 체언을 꾸민다. 두 번째 뒤에 어떠한 조사도 붙일 수 없다. 관형사는 관형사의 특징. 그 다음에 세 번째, 야, 집중해서 봐. 그 다음 세 번째는 관계사라는 건 없어. 관계사라는 건 없어. 관계어는 조사고 지금 관형사. 그 다음에 세 번째 어간다의 형태를 갖지 않아. 용언이 아니라는 거야. 어간어미의 구조를 안 가져. 관형사는 내가 최소한 15개 요 정도는 외워주자. 이, 그, 저, 옛, 선, 세, 한, 두, 세. 나중에 품사 더 할 때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할게. 온갖, 모든, 무슨, 온, 딴, 어느. 요 15개인데 얘네 다음에 띄고 체언으로 쓰게 돼. 이 뒤에는 어떤 말도 못 붙여. 요게 최소한의 관형사야. 이거보다 더 많아. 한 15개 정도로 체언에 대한 관형사에 대한 감각을 좀 익혀달라는 거야. 자, 이 사람, 자 가볼게. 이 사람, 그 책, 저 집, 옛 옷, 헌 책, 새 친구, 한 명, 두 사람, 세 개, 온갖 일, 모든 것, 무슨 사건, 온 세상, 딴 생각, 어느 것. 이런 식으로 해서 체언을 꾸며준단 말이야. 여기서 헌은 헐다의 헌이 아니야. 오래됐다, 올드 뜻의 헌이고 얘는 new. 그 다음에 이때 딴은 다른이랑 단어랑 똑같은데 이때 다르다의 다른이 아니야.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르다는 different, 형용사의 다르다고 이때 다르는 another 이런 것들. 어쨌든 그런 거야. 자, 외우는 겁니다. 이거 지금 따라오세요. 자, 이, 그, 저, 옛, 턴, 세, 한, 두, 세, 온갖 모든 무슨, 온, 딴, 어느. 여기 꼭 고음으로 올라가 줘야 돼. 그래야 외워져.
진짜야. 어? 자, 갈까요? 자, 시작. 이, 그, 저, 예, 턴, 세, 한두, 세. 의미도 떠올리면서 온갖 모든 무슨, 온, 딴, 어느. 자, 시작. 이, 그, 저, 예, 턴, 세, 한두, 세. 온갖 모든 무슨, 온, 딴, 어느. 자, 시작. 이, 그, 저, 옛, 턴, 세, 한두, 세, 온갖 모든 무슨, 온, 딴, 어느. 자, 이제 무슨은 벌써 외워졌어요. 자, 여기까지 다시 시작. 이, 그, 저, 옛, 턴, 세, 한두, 세, 온갖 모든 무슨, 온, 딴, 어느. 자, 안 외워집니다, 이제. 시작. 이, 그, 저, 세, 한두, 세. 온갖 모든 무슨 온, 딴, 어느. 자, 마지막입니다. 시작. 이, 그, 저, 옛, 턴, 세, 한두, 세. 온갖 모든 무슨 온, 딴, 어느. 마지막. 시작. 이, 그, 저, 옛, 턴, 세, 한두, 세, 온갖 모든 무슨, 온, 딴, 어느. 됐어요? 자, 적으세요. 자, 적습니다. 15개 요거 적어주세요. 관형사입니다. 적으면서 요 지점을 설명 안 하려고 했는데 설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내가. 자, 이, 그, 저 다음에 조사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얘 이그저는 대명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 그, 저 다음에 아무것도 안 붙고 띄었었으면 얘는 무조건 관형사예요. 부사란 뜻이 아닙니다. 칸이 없어가지고 여기다 쓴 거예요. 다 적었니? 다 적었어? 자, 관형사에 뭐뭐 있다? 시작. 이, 그, 저, 옛, 턴, 세, 한두, 세, 온갖 모든 무슨 온단 어느 그 정도 하나만 더 알아줄게. 요 한두 세의 경우인데 숫자와 관련돼서 한, 두, 세, 네, 다섯, 여섯, 점점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점점점. 자, 무슨 얘기냐? 요 위에 거는 관형사고요. 밑에 건 수사입니다. 그런데 한두 세네까지는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보고 바로 관형사, 보고 바로 수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다섯부터는 형태가 같아요. 관형사나 수사나. 뭐 하는데? 핸드폰 냈어? 핸드폰 냈어? 왜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왜 안 내? 자, 여기
여기서부터는 형태가 같기 때문에 관형사인지 수사인지 헷갈리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돼? 숫자를 낮춰보세요. 사과, 사과 5개를 샀다. 이때 5은 수사에도 있고 관형사에도 있습니다. 숫자 낮추면 어떻게 돼요? 얘나 이쪽으로 하나 개는 안 되죠. 한 개를 샀다 되죠. 한으로 들어가지. 그때 5은 뭡니까 그러면? 관형사인 겁니다. 그래서 숫자의 경우 5, 6의 숫자의 경우는 하나나 2개 정도로 숫자를 낮춰봐라. 그러면 수사인지 관형사인지가 잡힌다. 납득되냐? 무슨 얘기인지? 한두 세는 무조건 관형사예요. 한두 세는 수사일 수가 없어요. 그냥 오케이. 근데 넘어갔을 때 5 이상이 됐을 땐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줄여가지고 확인하시면 관형사인지 수사인지 보입니다. 이 2가지까지 다 설명하고 문장 성분으로 가보죠. 원래 설명할 거 더 많지만 일단 이렇게 돼요. 봐봐. 우리 아까 예문에서 2개 남았었습니다. 그와 또. 자, 그 어때요? 그 나비. 노란 나비. 이, 그, 저. 그에 해당되죠? 아무것도 안 붙어있죠? 그럼 뭐야 이거? 관형사. 또는요? 이, 그, 저, 옛턴세, 한두세, 온갖 모든 무슨 온딴 어느. 자, 그 사람, 저 책, 옛 집, 자, 또 친구. 이상하죠? 얘는 관형사가 아닙니다. 또는 관형사 아니면 뭐라고요? 예, 부사입니다. 예문 하나만 해볼까요? 하나만 더. 자, 이거 한번 해보죠. 언제나 뭘 한다고? 기본형으로 따집니다. 기본형으로. 아, 이거를 요 예문으로 너무 긴데. 그래도 해볼까? 자, 봅시다. 철수는 그 빨간 사과를 사서 빨리 버스 정류장으로 달려갔다. 품사 따질 거예요. 품사는 항상 단어부터 찾고 조사 떼어내면 되죠. 그리고 뭐 하면 됩니까? 단어의 기본형을 항상 찾습니다. 자, 보죠. 여기서 조사 어디 있습니까? 앞에서부터 불러. 조사는 를 어? 여기 글자 안 보이나? 자, 으로 조사 다 찾았습니다. 자, 조사 다 찾았으면요. 자, 조. 이제 뭐 찾아요? 순서? 이렇게 보여주면 보여되겠지? 채연 찾습니다. 채연의 동그라미 쳐보죠. 앞에서 불러줘봐. 채연. 철수. 또 사과. 또 버스도 채연이네요. 또 정류장도 채연. 자, 그럼 봅시다. 철수는 뭘까요? 수사 대명사 명사 중에 자, 명사. 사과는 명사. 버스 아이 다 명사네. 자,
그러면 체언 다 찾았습니다. 이제 용언 찾는 거죠. 동사냐 형사고 원합니다. 기본형 다로 끝나는 말 앞에서부터. 자, 빨간 보고 찾아봅시다. 빨간의 기본형은 빨갛다. 동사 아니면 형사입니다. 기본형에다 뭐 붙여요? 니은다나 는다, 뭐뭐 하는 체언, 띄고 체언, 뭐뭐 하고 있다 이런 것들. 혹은 는구나나 구나. 빨갛다는 동사 형사? 오케이, 형용사. 또 기본형 다로 끝나는 말. 사서의 기본형? 사다. 동사야 형사야? 자, 동사. 또 기본형 다로 끝나는 말. 달려갔다의 기본형 달려가다. 자, 동사일까요, 형사일까요? 네, 동사입니다. 자, 남은 거. 그랑 빨리. 그는요? 조사 안 붙어 있으면 관형사라니까요. 집중하라. 빨리는? 빨리 책, 빨리 친구. 돼요? 빨리는 관형사에 해당하지 않겠네요. 그럼 부사. 됐습니까? 물론 격조사, 서술격조사 뭐 학교에서 가르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런 거 다 배제하고 일단 품사 찾는 거 딱 됐습니다. 자, 시간이 아직 좀 남았으니까 문장 성분을 추가적으로 더 설명하도록. 여백 있어? 쓸 수 있는 여백? 앞 페이지는 어때? 페이지 앞에는 여백 있니? 이 예쁘게는 좀 있어. 시기야 너. 아예 핀. 스피드였어. 넘겨. 너 캠페인에서 개명했는 걸 말해. 너가 개명한 빛이야. 그게 힘이 나는 거. 나랑 성취기야. 그게 아까잖아. 네가 뭐라 어떻게 표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비밀번호 어제 비밀번호했어. 내 말이 오는 거야. 한 번만 안 해. 이거 안 해달라고. 아니 나 얘기만 해. 나 얘기만 봤어. 그러면 이기까지 지금 거죠. 나 이거 막 1대 처음 못 쓰셨어. 그 다음에 누가 결정 맨날 왜안 먹어? 왜 들어? 아니 또 아니야. 이거 아니야. 잘하시죠. 스탬플로 가봐. 뒤에다가 이번에 나와? 재밌어요. 나는 F1 봤어, F1. F1 재밌었는데. 재밌어. 재밌대. F1 하고 막. 넷플릭스에 F1 다큐멘터리. 야, 저 스탬플러 찍어. 뒤에다가 놓고 스탬프 찍고 거기에 문장 성분 쓸 거고 문장에 짜임새 추가적으로 쓸 거니까 찢지 말고. 자, 집중. 자, 문장 성분은 어절층에서 다루는 겁니다. 어절층에서. 문장 성분은 어절층에서 다루는 거고요. 어절은 뭐라고요? 띄어쓴 덩어리요. 야, 스탬플러 빨리 찍고 돌려줘. 돌려. 자, 이 문장 성분의 용어는 삐리리 어로 끝납니다. 아까 품사는 사로 끝났잖아요, 주로. 얘들아 잘 봐봐. 문장
구성하는 성분인데 그거는 어절 가지고 따집니다. 모두 어로 끝나요. 자, 집중. 오늘 주성분만 하고 갑니다. 그 문장 성분에는 자, 세 가지가 있는데 1. 주성분 2. 부속 성분 3. 독립 성분이 있어요. 자, 주성분에는 주먹보 가위바위보 주먹보 서가 있습니다. 주먹보 서가 있어요. 주는 뭘까요? 주어, 목은 목적어, 보는 보어, 서는 서술어가 있어요. 자, 부속 성분엔 관형 어가 있고요. 부사어가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관형어랑 관형사는 똑같은 게 아닙니다. 관형사는 뭐예요? 사로 끝났지 뭐? 관형사는 어디서 쓰는 개념이야? 단어층, 품사방에서 사용하는 개념. 품사로서의 용어가 관형사고요. 지금 다 어로 끝나는 것들은 다 어절층에서 사용하는 개념들입니다. 다른 말들이에요. 부사랑 부사어는 달라요. 자, 다음 독립 성분엔 독립어가 있습니다. 독립어는 미리 가르쳐 드리죠. 독립어도 쉼표나 느낌표에 들어가는데 독립어가 될 수 있는 건 자, 첫 번째 체연의 혹격조사. 자, 혹격조사보다 아, 야, 여, 이여 같은 거 우리가 뭐라 부르냐? 혹격조사라고 합니다. 자, 다시 적어줄게요. 그러면 호가 뭐냐면 대상을 부른다, 부를 호. 그래서 체연에 혹격조사를 붙인 요 어절이 뭐가 된다? 통째로 독립어. 두 번째 감탄사가 그대로 독립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독립어는 굳이 우리가 찾을 대상은 아니에요. 왜? 어디 앞에 있어? 쉼표나 느낌표 앞에 있어요. 우리가 생각쓴 건 얘네입니다. 그런데 이거 잘 보세요. 주성분을 다 찾을 줄 알면 안 찾아진 나머지는 다 뭡니까? 관형어 아니면 부사어가 됩니다.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를 일일이 다 찾았다 칩시다. 어절마다 따져가지고 찾았는데 안 찾아진 어절이 있어. 그 어절은 뭐 중에 하나예요? 관형어 아니면 부사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뭐만 확실하게 찾을 줄 알면 되겠어? 남은 것 중에 관형어만 제대로 찾을 줄 알면 나머지는 부사어가 돼요. 부사어는 직접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장 성분을 잘하는 방법은요. 관형어를 얼마나 잘 찾느냐가 관건이에요. 왜? 주성분 찾는 건 이렇게 찾습니다. 자,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을 우리가 주성분이라고 하는데 자, 주성분에 뭐뭐뭐 있냐면요.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가 있습니다. 자, 안 그래도 이 7가지 문장 성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주성분인데 이 주성분, 중요한 주성분 4가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성분 하나가 있습니다. 이 넷 중에서도 더 중요한 거. 뭘까요, 그게?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중에서도 더 중요한 거. 주어. 근데 그럴 수는 있는데 영어도 잘 생각해 보세요. 문장의 형식을 결정하는 건 주어가 아닙니다. 동사죠. 그죠? 1형식이냐, 2형식이냐, 3형식이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요. 서술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 서술어에 의해서 주어, 목적어, 보어가 결정됩니다. 주어, 목적어, 보어는요. 스스로 결정될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서술어에 의해서 결정돼요. 그래서 내가 물어볼 거야. 주어는 뭐야? 하면 애들이 막 은는이가 뭐 이런데 그러지 않아요. 선생님이랑 할 때 문장 성문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는요. 주어가 뭐야? 목적어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바로 대답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앞에 깔아야 되는 말이 있어요. 서술어를 볼 때 라는 말을 꼭 붙여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자, 주어가 뭐야? 자, 이거 얘기해 줘야 돼. 주어가 뭐야? 서술어를 볼 때. 자, 목적어가 뭐야? 자, 서술어를 볼 때. 자, 보어가 뭐야? 서술어를 볼 때. 보통 우리말에서 서술어는 문장 맨 끝에 붙는데요. 서술어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볼게요. 서술어는요. 첫 번째, 체연에 이다라고 하는 서술격 조사를 붙이면 그게 하나의 통째로 얘가 서술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서술격 조사가 뭐냐? 조사입니다. 자, 이렇게 때 우리가 격조사라는 게 있는데 조사의 종류를 나중에 배워야 되긴 하지만 격조사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격, 자격입니다. 자격을 부여하는 조사. 뭐의 자격이냐면 문장 성분의 자격을 부여하는 조사를 뭐라 부른다? 아니 그냥 격조사. 격조사 봐봐. 문장 성분의 자격을 부여하는 조사를 격조사라고 하는데 명칭 되게 성의 없이 지어서 봐봐. 격조사인데 서술격 조사는 뭘까요? 집중해. 서술어의 자격을 부여하는 조사. 그게 서술격 조사입니다. 그러면 이다라고 하는 서술격 조사가 붙으면 그건 뭐가 돼? 서술어가 돼. 자, 격조사가 무슨 뜻이라고요? 문장 성분의 자격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격이에요. 이때 격은 자격의 격입니다. 너 이럴 거면 외웠어. 그 시간을 힘들어하려고 했는데 아니 그냥 같이 만나요. 그렇게 자, 다시. 이게 되게 중요해. 용어의 개념이 중요해. 격조사는 자격을 부여하는데 여기 서술 들어갔잖아. 문장 성분에서 서술어의 자격을 부여하는 게 서술격 조사야. 주어의 자격을 부여하는 조사는 뭘까요? 주격 조사가 됩니다. 목적어의 자격을 부여하는 조사는요? 목적격 조사가 돼요. 명칭 되게 쉬워요. 보어의 자격을 부여하는 거 맞습니다. 관형어의 자격을 부여하는 거 관형격 조사고요. 부사어의 자격을 부여하는 거 얘만 명칭이 다릅니다. 독립어의 자격을 부여하면 독립격 조사라고 했으면 참 좋겠는데 걔를 독특하게 혹격 조사라고만 부를 뿐 나머지는 다 요 명칭 따가지고 조사의 명칭을 부여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서술어가 될 수 있는 건 용언이 서술어가 될 수 있습니다. 용언에 뭐랑 뭐 있죠? 동사와 형용사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아, 서술어가 되려면 뭘 가져야 돼요? 기본형이 뭐예요? 얘? 어간다죠? 이해됐니? 서술격 조사도 하나의 단어입니다. 조사도. 얘도 뭐예요? 기본형이? 다의 형태를 띠네요. 다 뭐예요? 어미. 이는 어간. 구성 이해됩니까? 아, 서술어가 되려면 일단 기본형이 뭘 가지고 있는 거야 돼? 오케이. 자, 서술어가 될 수 있는 건 그 기본형을 어간다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서술어가 될 수 있다. 그럴 때 이 서술어가 그런 형태를 갖는 거 서술격 조사의 기본형이 어간다입니다. 이다.
얘네도 기본형이 어간다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서술어가 될 수 있다. 자, 마저 갑니다. 끝이에요 이제. 자, 주어가 뭐라고? 이거 얘기해줘야 된다고 꼭. 주어 뭐라고? 서술어를 볼 때. 목적어 뭐라고? 서술어를 볼 때. 보어 뭐라고? 자, 갑니다. 주어 뭐라고? 서술어를 볼 때 누가 무엇이에 해당하는 걸 우리는 주어라고 부릅니다. 되게 길죠? 말이 깁니다. 주어 뭐라고? 서술어 볼 때 누가 무엇이에 해당하는 것. 걔가 주어입니다. 이때 누가는요. 누구가의 줄임말이고 요때 가랑 이 얘를 뭐라고 부릅니까? 어떤 조사? 서술격 조사면 서술어의 자격을 부여하겠죠. 예? 무슨 조사? 요거 붙으면 주격 조사. 자 다시 주어 뭐라고? 서술어를 볼 때 누가 무엇에 해당하는 게 주어. 자 목적어 뭐라고? 서술어를 볼 때. 자 서술어를 볼 때 누구를 무엇을에 해당하는 게 목적어. 이해돼? 됐어? 네. 이때 요 를과 을이 뭘까요? 적적. 체언에 붙여서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목적격 조사, 목적의 자격 부여는. 자, 보어는 뭐라고? 자, 서술어를 볼 때 되다, 아니다 앞에 붙는 무엇이나 가를 보어라고 합니다. 좀 복잡하죠? 왜 그러냐면요. 자,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내가 되었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문장? 내가 되었다. 요 앞에 뭐 경찰이 되었다 할 때 이걸 보충해주는 말이 있어야지만 되잖아. 이거 없으면 문장이 허성립합니까? 안 되죠. 이렇게 보충해주는 말이어서 보어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보어는요, 한국어에서 보어는요, 서술어가 뭐일 때 되다나 아니다가 있을 때 바로 앞에 붙는 무엇 이 가를 보어라고 합니다. 주어 아니에요. 자 볼게. 그는 아니다. 서술어 볼 때 되다 아니다가 있을 경우 그 바로 앞에 붙는 그는 범인이 아니다 하는 무엇 이 가가 이걸 뭐라고 부른다? 이걸 보어라고 부른다. 요때 이 가는 무슨 조사일까요? 보어의 자격을 만들어낸 복격 조사인데 이때 이 가는 여기에 이 가랑 형태가 똑같은데 테리나 이거 봐봐. 이 가랑 똑같은데 요때 이거 꼭 기억해. 보어가 존재하는 경우는 서술어가 뭐일 때만 존재해? 되다 아니다가 있을 때만 보어가 존재한다. 꼭 기억해 줘야 돼요. 자, 다시 간다. 마지막 정리하고 갑니다. 자, 주성분에 주목 보서가 있는데 가죠. 자, 주어는 뭐라고? 서술어를 볼 때 누가 무엇이에 해당하는 거. 목적어 뭐라고? 서술어를 볼 때 누구를 무엇을 해당하는 거. 보어가 뭐라고? 서술어를 볼 때 되다 아니다의 앞에 있는 무엇이가. 되다 아니다가 있을 때만 보어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서술어는 무엇이 서술어만 될 수 있어? 기본형이 어간다의 형태를 띠는 것만이 서술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용언이거나 아니면 체언의 서술격 조사 이다가 붙을 때 이다가 조사의 기본형인데 어간 어미의 구조를 가져요. 이해됐어? 오늘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 사측